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어제 정부 여당은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폐지하거나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국힘당 박대출 정책위 의장의 발언이라 더 무겁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이유를 언급하면서 젊은 여성들을 직접 저격하는 발언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조현주 서울고용지방노동청 담당자의 발언입니다. 그런 남자분들 같은 경우 정말 장기적으로 갑자기 그런 분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오시는데, 여자분들, 젊은 청년들은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옵니다. 그 다음에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을 가요. 그리고 일할 때는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든지 그런 식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청년들은 이 실업급여를 어둡게 받아가는데 여성 청년들은 밝게 받아간다. 그걸로 샤넬을 사고 해외여행을 간다. 그래서 실업급여가 아니라 이것은 달달한 실업급여다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하한액을 없애거나 조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실업급여 자체를 없애겠다는 의지가 정부 여당에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실업급여 폐지로 커뮤니티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여기서도 젠더 갈라치기냐, 실업급여 받으러 갔을 때는 표정이 어두워야 하는 거냐, 이거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덮으려고 밑도 끝도 없는 거 던져서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수작이 아니냐 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김민석 정책위 의장은 오늘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실업급여 폐지를 포함한 현안들을 6줄로 짧게 정리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보시죠. 이어서 김민석 정책의 의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방류 정당화 면피와 기시다 뒤치다거리가 무슨 정상회담입니까? 국민 건강, 해양 안전, 어민 보호를 팽개치고 일본 광고를 대신하고 하청 정부가 된 것입니까? 예타 통과보다 처가 통과가 중요하면 정부가 아니라 카르텔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조사에 반대할 거면 카르텔의 카자도 꺼내지 마십시오. 실업급여 하한 폐지로는 69시간 노동 제2탄입니다. 탄압과 헛발질을 빼면 노동정책이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간결한 메시지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민주당은 국힘의 실업급여 폐지론을 주 69시간 2탄이고 노동 탄압이자 헛발질로 규정했습니다. 자,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든 실업급여 폐지든 이걸 건드린다는 것 자체가, 그 발상 자체가 어이가 없습니다. 이것들은 실업급여를 마치 나라가 주는 돈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매달 뼈 빠지게 일해서 지 월급에서 고용보험료 낸 것을 실직을 당했을 때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그걸 정부가 중간에서 중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들이 뭔데? 이럴 거면 고용보험료를 4대 보험료에 묶어서 강제적으로 뜯어가지 말던가. 자, 평소 건강보험료 냅니다. 그래서 아플 때 병원비 세이브가 된 걸 가지고 내가 고기를 먹든 샤넬백을 사든 니들이 뭔데 감나라 배나라야. 자, 그래서 이게 너무나 밑도 끝도 없는 개소리여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천공의 유튜브를 봤습니다. 혹시 윤석열의 라스푸틴 천공이 이런 오더를 내려서 이렇게 됐는지 찾아봤는데, 실제 천공이 2년 전 실업급여에 대해서 언급했던 방송이 있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생각을 할 때 일이 좀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실업급여를 받아가 좀 실난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자체도 지금 내가 질이 낮은 거예요. 내가 좀 몸이 아파서 쉬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당연히 그걸 받았어야죠. 몸이 아프다든지, 조금 내가 요새 너무 이 직장 생활이 힘들다든지, 그럼 내를 추스리기 위해서 지금 그만두면서 조금 경비라도 타서 내가 저쪽에 꽝이라도 한번 갔다 온다든지, 경비 많이 나오는 사람요. 조금 나오는 사람은 저쪽에 제주도라도 한번 갔다 오고, 또 아니면 저쪽에 설악산이라도 한번 내가 등산이라도 며칠 좀 해보면 나를 추스린다든지, 그것은 전부 다 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사회를 위하는 것이고, 뇌를 바르게 잡아가는 것도 이거는 이 사회를 위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2년 전, 그러니까 집권하기 전에 천공은 그냥 쉬려고 실업급여를 타다 쓰는 것은 잘못됐지만 몸이 아프거나 다시 재충전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받아서 여행 가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해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그러니까 집권 후 천공의 관련 발언은 달라집니다. 그럼 노동자한테 말이죠. 노동자한테 돈을 좀 더 줘서 이거는 또 탐을 냅니다. 응? 근성이 있어. 노동자의 근성이 있고 연구원의 근성이 있는 거예요. 노동자는 근성이 안 바뀌어. 노동자 한 3일 쉬게 하죠. 4일 시작을 해요. 일은 하기 싫고 돈은 더 내놓으라. 이 노동자 근성이야. 돈을 더 이렇게 우리가 수정을 하려 그러면 내가 하는 이 활동이 질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 그걸 대줘야 되는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우리가 정신도 좀 시키고 뭔가 여행도 좀 다니고 해야 될 명분이 있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지금 국제적으로 저 여행을 간다? 참. 노동자는 그렇게 안 되는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구원들은 국제적으로 다니면서 좀 살펴야 돼요. 그렇게 해갖고 항상 질 높은 거를 세계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계속 살피면서 국제적으로도 좀 나가야 되고 그것도 즐길 줄도 알아야 돼. 그래야 질이 높아져.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인류 사회가 달라지는 표본이 됩니다. 이걸 못 해내면 우리 어려운 거 절대 못 벗습니다. 앞으로. 세계에서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거 노동자 퇴치운동. 자, 대단합니다. 자, 이 발언은 2년 전 발언과 모순이 되고 있습니다. 집권 전에는 나름 상식적인 소리를 하다가 집권 후에는 180도 바뀐 겁니다. 그리고 천공은 노동 경시를 넘어서 노동 멸시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천공의 노동관을 받아들이고 있는 윤석열이 사회보험체제뿐만 아니라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게 아니냐. 실업급여 주면 일 안 해요. 그거 없애줘야 뒤가 없으니까 아예 낭떠러지가 되니까 노동자가 죽도록 일만 하고 더 고분고분해질 거야. 그럼 나라가 팽팽 돌아가요. 이런 천공의 노동관을 윤석열이 주 69시간 제도, 실업급여 폐지로 실현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실업급여 한액을 없애서 일반 노동자는 실업급여를 적게 받게 하자는 국힘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이런 모순된 발언을 합니다. 상한액을 올리는 방향도 병행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니까 천공이 말하는 연구원들은 급여가 많으니까 그에 걸맞는 많은 실업급여를 받게 해라. 그래서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게 해라. 딱 들어맞죠? 와스뇨삭! 오늘 이재명 대표 측근 김용 부원장의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여기서 유동규는 김용 부원장에게 명절 때 돈을 줬는지 불확실하다고 증언했습니다. 갖다 준 것은 맞는데 확실하게 기억하는 것은 명절에 정 전 실장은 제가 반드시 챙겼다. 김 전 부원장은 그런 개념이 없었다. 이런 폭탄 발언을 하자 검찰은 당황했고 곧바로 휴정시켰는데 이후 속개된 법정에서도 유동규는 똑같은 증언을 합니다. 남욱 변호사에게서 2천만 원을 받아 전달한 것은 맞지만 김 전 부원장에게 준 것이 명절이란 개념이 제 머릿속에 없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다. 자, 지금 검찰도 당황해서 휴정까지 하면서 뒤에서 야, 왜 그래? 했던 대로 해. 라고 했을 텐데 유동규는 똑같이 말한 겁니다. 검찰을 배신한 거죠. 자, 유동규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검찰이 지원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김용측 변호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 관련해서 핵심 증인인 유 전 본부장이 지난 정 전 실장 재판에선 2013년 설 무렵에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줬는데 불분명하다고 했고 오늘은 추석 명절 관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 공소사실 기재는 시기와 장소, 방법을 기재해야 한다고 하는데 2013년 뇌물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절에 떡값으로 줬다는 것이다. 그런데 명절에 2번의 돈을 줬는지 자체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 이것은 검찰의 공소사실 특정이 잘못된 것이고 공소 취소 내지는 기각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더 이상의 재판은 무의미하고 검찰에서 공소 취소 등을 검토해 주도록 소송 지휘해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말은 길게 했지만 결국
검찰을 향해서 유동규도 아니래, 물증 없지, 정황 없지, 너희가 조작했지, 이 재판 무효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난리가 난 겁니다. 너희가 조작한 게 아니면 유동규가 거짓말한 거야. 검찰이 조작했다면 뭐 다 그냥 끝나버리는 거고, 이거 유동규가 검찰에서는 이 말하고 재판장에선 저 말한 것이라면 유동규의 진술 신빙성이 완벽하게 깨지는 겁니다. 자, 앞선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장동 재판을 관장하고 있는 조병구 부장판사는 이 재판의 핵심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다투는 것보다 유동규의 진술 신빙성을 따지는 것이 핵심이다. 사실상 물증도 없고 진술만 있는 이 대장동 재판에서 이재명, 정진상, 김용 재판의 모두 핵심 증인으로 관여하고 있는 이 유동규가 살아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의 진술이 정말 믿을 수가 있는지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에 직면해버린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선택해! 검찰의 조작이야. 유동규의 거짓말이야. 선택해! 뭘 선택하든지 너희들은 기소청이야. 마치겠습니다.